이 시점에서 코스믹 디스턴스 레더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천문학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천문학자들이 당연히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별들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였겠죠. 비교적 지구에서 가까운 별들과 굉장히 먼 별들까지 영역별로 나눠서 가까운 별들의 거리를 재는 방법, 먼 별들의 거리를 재는 방법 등등을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기 레더라는 표현이 얼마나 가깝고 뭐냐에 따라서 계층을 나눈다는 뜻에서 레더라는 표현을 쓰는 걸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가까운 데서 출발해서 점점 먼 영역으로 나갔는데, 가까운 데 있는 별들은 측정 수단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오차도 비교적 쉽게 줄일 수 있고, 제일 대표적인 걸로는 저 패럴렉스라고 지구상에서도 쓰는 소위 삼각법이라는 거의 천문학 버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별이 하나 있으면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태양 주위 지구 궤도에서 어느 시점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저 별에 보이는 각도가 좀 달라진단 말이죠. 그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지구와 태양 사이에 궤도 반지름을 아니까 삼각법을 이용을 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각도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패럴렉스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다른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소개를 할 텐데요. 허블 법칙을 염두에 두면 레드시프트를 거리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텐데, 레드시프트가 곧 거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일반 상대론에서 허블 법칙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이기 때문에, 레드시프트는 뭐 좋은 관측 대상이라고 치고, 그거 말고 뭐 하나쯤 더 좋은 관측 대상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프리드만 로버츠 워커 매트릭의 코디네이트 디스턴스도 좋은 계산 대상이긴 한데, 제목이 코디네이트 디스턴스니까 직접 관측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코디네이트 디스턴스 대신에 좋은 특정 대상으로 프로퍼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앞에서 그렸던 그림에서 요 현재 시간에서 별이 어디 도망가지 않았다면 델타 카이만큼 떨어진데 별이 지금 시간에도 존재할 텐데, 현재 시간에서의 그 별까지의 저 델타 카이 방향으로의 코디네이트 디스턴스 말고 프로퍼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이론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험적으로는 라이콘 바깥에 있으니까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역시 탈락이고요. 별이 출발한 지점에서부터 지금 우리 지점까지 라이콘을 따라서 프로퍼 스페이스타임 인터벌을 계산하는 건 라이콘 안으로 살짝 들어올 수도 있고, 프로퍼라는 게 붙었으니까 측정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살짝 주지만, 안타깝게도 널 주어데식을 따라서 측정한 프로퍼 스페이스타임 인터벌은 0이죠. 언제 출발했든지 상관없이 계속 0이죠.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럼 정말 레드시프트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뭘 하나 들고 나왔는데, 아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들고 나왔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루미노시티 디스턴스라는 개념입니다. 잠시 일반 상대론을 잊어버리고 루미노시티 디스턴스가 뭔지 모티베이션을 찾기 위해서 그냥 플랫 스페이스에서 뉴턴 역학 범위 안에서 빛을 관측하는 과정을 상상을 하면요. 그러니까 전구를 하나 켜놓고 뭐 적당히 떨어진 지역에서 빛의 밝기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루미너시티는 빛이 단위 시간당 내는 에너지 총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재는 플럭스는 그 지점 근처에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얼만큼 흡수가 되는지를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플럭스는 단위 면적으로 나눈 것까지 포함이 되고요, 개념에. 그러면 루미너시티와 플럭스 사이의 관계는 그 광원을 둘러싼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큰 구면을 생각해서 루미너시티를 구면의 넓이로 나눠준 것이 곧 플럭스가 돼야겠죠. 이 계산이 고지고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은 플랫 스페이스에서만 성립하는 건데요. 이 비슷한 계산을 상대론에 가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빛이 가지고 도망가는 에너지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루미너시티 디스턴스의 아이디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대론에서도 성립하는 정의는 조금 있다가 곧 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아까 미리 예고한 대로 허블 법칙이 일반 상대론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인데요.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세 가지 버전의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매트릭 중에 플랫 버전을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레드시프트 파라미터 Z의 값은 1보다 충분히 작은 영역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Z가 매우 작으면 그 말은 지구에서 충분히 가까운 천체들만 관측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오리지널 허블 법칙이 거의 오차 없이 성립을 할 텐데, 저 레드시프트 파라미터 Z가 작긴 작지만 완전히 무시할 만큼 작지는 않다라는 어중간한 작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루미노시티 디스턴스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상대론에서도 성립하는 방식으로. 플럭스는 우리가 지구에 앉아서 측정할 수 있어요. 멀리 별에서 오는 빛을 그냥 지구에서 측정을 하면 그만입니다. 아까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한 것처럼 디스턴스는 직접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루미너시티 디스턴스의 아이디어는 뭐냐? 저 별의 총 밝기, 단위 시간당 방출 에너지도 우리가 직접 측정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루미노시티를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알아낸 루미노시티와 직접 측정 가능한 플럭스를 조합을 해서 일종의 디스턴스 개념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의 근원은 플랫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와 뉴턴 역학에서 왔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진짜 플랫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서가 아니라 플랫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얻은 직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거리 개념을, 실험적인 거리 개념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실험 데이터 두 개를 합성을 해서 하나의 거리 개념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정의를 이론가들이 좋아하는 상대론 계산과 어떻게 매핑을 시킬 것이냐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론과 실험을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빛이 별에서 방출돼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고스란히 보존이 되냐면 그건 아니에요. 레드시프트만 해도 포톤 하나의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을 만한 보존량이 무엇이 있느냐? 양자역학에 살짝 호소를 해서 포톤의 개수 개념을 도입을 하면 포톤 개수는 아마도 유지가 되겠죠. 레드시프트가 된다는 거는 개별 포톤의 프리퀀시가 변한다는 거지 포톤의 개수가 변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출될 당시 기준으로 루미노시티는 방출 순간 단위 시간당 총 에너지고요. 타임 인터벌 델타 t1 동안 방출이 되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총 에너지 방출량은 L 곱하기 델타 t1이 될 테고요. 그 총 에너지 양을 개별 포톤의 에너지인 H 곱하기 당시의 프리퀀시 곱으로 나누면 그게 그 단위 시간당 포톤의 개수가 되겠죠. 두 번째로 고려할 양은 구의 표면적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 A0라는 익스펜션 파라미터를 감안해서 계산한 물리적인 표면적입니다. 이건 이 자체로 측정 가능하진 않아요. 실험적으로. 그냥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매트릭을 이용해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 번째 식은 레드시프트의 데피니션이고요. 네 번째 식은 델타 T0, 델타 T1, 그 다음에 AT0, AT1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게 레드시프트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식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식을 저 위에서 도입한 루미너시티 디스턴스 개념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조작을 가하면요. 여기 이 플럭스는 지금 시점 T0에서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포톤이 에너지를 얼만큼 전달을 해주느냐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지금 시점 이 세로 레이블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적어놨던 식들을 잘 조합을 하면, 그리고 루미노시티 디스턴스의 정의를 다시 소환을 하면 루미노시티 디스턴스를 현재 시점에서의 A0 값,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디스턴스 R, 그리고 레드시프트 1 플러스 G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레드시프트 G는 측정 가능한 양이지만 코디네이트 디스턴스 R과 현재 시점에서의 익스펜션 파라미터 A0는 둘 다 측정 가능한 양이 아닙니다. 뭔가 조작을 더 가해야 돼요.